네, 10월 14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천억 정도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해 줬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정도 매수해 줬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네, 저번 주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우려 두 가지가 이번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완화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또한 이번에 동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여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도 약간 완화된 상황이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마 어, 대선을 끝나고 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전쟁을 내서 트럼프가 어, 붙을 확률이 높다면 오히려 또 전쟁을 일으킬 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다는 어, 이제 해리스를 이기고 지지율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좀 완화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58원으로 올라가고 있고 원 엔화 환율도 908원 정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75불, 중동의 그 분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고 국제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 2676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강하다는 이야기 드니까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3% 정도 급등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현재 비트코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올랐는데요. 대만의 뭐 폭스콘이나 TSMC가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이스페사시스 피어 그룹인 주식들이 또 네트워크 장비 이런 쪽이 매출에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스페타시스 또한 실적으로 잘 반영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 8% 정도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9.5%도 넘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스페타시스가 그동안 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 60주선 밟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5만 전자까지 갔었는데 다시 반등 크게 나오면서 다시 6만 전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호재가 나오면 또 크게 급등할 만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떤 호재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서 어, 투자 아이디어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는 금융주들이 오늘 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볼 건데요. 금융주는 왜 올랐냐면 미국 은행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와서 미국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또 금융주들 KB부터 해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업에 대한 지수 편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의 은행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연말이고 또 그 배당도 주는 연말이기 때문에 좀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KB금융을 비롯해서 좀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많이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과 또 이번 주에 모건 스탠리부터 해서 JP 모건 뭐 다 은행들의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금융주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선주 관련돼서는 한전에서 송전망 특별법 통과 된 송전망 구축 3, 4년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저번에 국회에서 무산이 됐었는데 다시 올려가지고 정부 주도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되고 나서 좀 전선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전선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또한 좀 상승세가 접어들었는데요. 구리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이죠. 근데 중국이 이번에 경기 둔화가 너무 돼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다시 또 구리 가격 상승세에 전선업계가 좀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어, 올해 구리가 크게 급등할 때는 좀 재고량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많이 축적을 하면서 재고량은 현재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구리가 계속해서 급등할 만한 요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앞으로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없다면 어, 구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약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관련돼서 주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해리스 지지율이 급락했고 트럼프가 오히려 우세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또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본다면 흑인과 히스패닉계에서 트럼프로 좀 지지율이 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국 대선에서는 경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를 이제 젊은 층이 뽑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에 투표를 해도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뽑는다면 급격하게 또 경제 상황이 바뀔 거라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또 로보택시 발표가 있었죠. 근데 로보택시는 기대보다도 기대한 것들이 많이 안 나왔고 저번에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9% 정도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저번 실적 발표회 때 말했던 뭐 로보택시 이야기 그대로 나왔고 또 한 가지 좀 좋게 볼 거는 안드로이드들을 많이 내보내서 뭐 음료수를 따른다거나 뭐 물건을 집어서 뭐 소통하는 모습 뭐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는 점. 하지만 이제 로보택시와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행사에 나와서 뭐 15분 동안 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바로 그냥 가버리는 모습.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대선에 완전히 초점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지금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선이 트럼프가 돼야 테슬라가 또 이득 볼 게 많기 때문에 현재는 뭐 대선에 좀 치중하는 모습.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말 실망감을 좀 많이 자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토픽으로 꼽았었는데 이게 전부인가? 세부 내용 부족에 정말 실망했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또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선 속도, 공용형 자율주행차 출시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기대했지만 뭐 발표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좀 한 바퀴 돌고 그냥 자율주행 시대 왔으면 좋겠다. 뭐 2027년, 뭐 29년 뭐 이런 얘기하고 어차피
연도를 제시해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계기로 어떻게 될 건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불성실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다시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보시면 반도체주 큰 장이 열린다라는 기사인데 이번 주는 ASML하고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TSMC 실적 발표 있고요. ASML과 모건 스탠리 등 수요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대부분 금융그룹들 실적 발표 있고 또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 주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경제 지표 좀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장은 HBM 관련돼서는 되게 강력한 모습이고 또 메모리 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기대해야 될 것을 한번 보면은 AI, PC 그리고 뭐 스마트폰, AI 뭐 이런 쪽으로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가면은 어, 삼성전자가 많이 판매하고 또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 효자인 이 AI PC가 이제 점유율이 앞으로 늘어날 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분기 출하량이 1분기 대비해서 2배 늘었고 점유율이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50% 전망한다. 그래서 복잡한 AI 연산에 고성능 메모리는 필수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필요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 메모리 업계에서 반드시 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도하게 빠진 상황에서는 또 길게 보면 또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온다면은 또 크게 오를 수 있다. 또 많이 내린 만큼 반등은 또 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58,900선 이거 밟고 지금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 음,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이 지지 라인을 지킨다면은 앞으로 좀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있는 또 매물대들을 잘 뚫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 뚫리면 안 되는 라인은 어, 월봉으로 봤을 때 120 월봉. 이거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어봤을 때 2000년, 1999년부터 단 한 번도 이 뚫리지 않은 어, 월봉선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선은 절대 안 뚫릴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내린다고 해도 52,800원 선, 지금 상황에서는 52,800원 선까지는 정말 이 선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반등을 친다고 한다면, 어, 이 주황색 선 위로 올라오면은 다시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고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5만 원, 5만 2천 원 선까지 깨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고 또 PPI 발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대선도 남아 있고 중동 이슈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